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북한이 보란듯 핵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어젯밤 열린 심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최강의 핵 전략무기라고 자평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도 있다는 경고와 함께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나라로 향해 있는 지금, 북한이 노골적인 무력 시위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발사 차량에 실린 거대한 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북한의 신형 ICBM 화성 20형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신형 고체 연료 대출력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이후 해당 엔진을 탑재한 ICBM이 열병식에 등장할지 관심이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공개된 겁니다. 화성 20형은 유효 사거리가 15,000km 이상으로 사거리가 전 지구에 달하고 탄두를 5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밀한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서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핵 투사 및 억지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 지구권 ICBM이다. 이번 열병식에선 탄두에 날개가 달린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 마형도 공개됐습니다. 글라이더 형태의 극초음속 활공체 형상 탄두가 특징인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실은 해당 미사일이 한국군의 탄도탄 방어망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적을 압도하는 정치 사상적, 군사 기술적 우세로서 방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위협들을 소멸하는 무적의 실체로 계속 진화되어야 하며 한국과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 약 1시간 반 진행된 열병식에는 비 오는 날씨에도 약 4만 명의 관중이 참석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 오른편의 리창 중국 총리, 왼편의 또란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이전보다 개선된 전력을 뽐내듯이 드러냈습니다. 자폭 드론 발사 차량부터 위장 장비까지 러시아 전장에서 습득한 최신 기술과 장비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군이 공개한 무인기 발사 차량, 자폭 드론을 발사하는 차량인데 러시아 란세3 발사대 양식을 본따 북한식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 파병 경험을 통해 북한군이 현대전의 핵심인 드론 관련 기술을 습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잡초더미 등으로 위장하는 길리슈트로 무장한 군인들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길리슈트는 드론과 열영상 장비 등으로도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 당시 경험한 드론전에서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군은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투입됐을 당시 임신하지 않은 채 개활지에서 무작정 돌격하다가 우크라이나군 드론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ICBM 화성 20형을 실은 이동식 발사대의 경우 기존 화성 18, 19형에 적용된 좌우 기립장치 대신 러시아식 중앙 기립장치를 적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날 열병식엔 쿠르스크에 파병됐던 군부대가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를 들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외 전장에서 발휘한 영웅적 전투 정신과 달성한 승리는 당의 뜻과 의지로 장성한 우리 군대의 사상 정신적 완벽함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경험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북한 열병식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서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겁니다. 화성 20형 신형 ICBM입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이 전쟁의 국면을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맞습니까? 예, 화성 20형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 이제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된 신형 ICBM, 즉 화성 20형은 최강의 핵 전략 무기 체계라고 북한은 또 선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러한 ICBM의 어떤 사거리나 그리고 파괴력 또한
훨씬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그렇게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뭐 화성 19형이고 18형이 있고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방금 성능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좀 더 개선이 된 겁니까? 기존의 화성 18형과 19형에 비해서 사거리가 조금 더 증대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 20형의 경우에는 정확한 재원이나 성능이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1만 5천 킬로미터 정도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본토의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거리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탄두 중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탄도 중량은 최대 1.5톤까지 중량을 실을 수 있는데요. 이제 1.5톤이라고 하면 이제 탄두를 여러 개를 실을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MIRV라고 해서 다탄두의 그러한 이제 무기 체계로 탄두 하나, 그러니까 미사일 하나에 여러 탄두를 실을 수 있습니다. 가령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했을 시 최대 핵탄두 5개까지 실어서 쏘아 올릴 수 있게 되는데 이 다탄두는 요격이 힘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또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굉장히 좀 심대한 안보 위협으로 지금 그렇게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발의 탄두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요격이 제한된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ICBM 미국에 어떻게 위협이 된다는 겁니까? 이 기본적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이 속도가 마하 5 이상의 하이퍼소닉 미슬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로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탐지, 추적 또는 식별되기까지 굉장히 좀 제한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각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거리에서의 초장사정화 그리고 초정밀화의 이러한 고도의 무기 체계는 결국엔 이제 요격 체계에 굉장히 좀 제한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본토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미국군조차 심각한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방송을 영상을 보면서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이 신형 무기들이 많이 좀 등장한 것 같더라고요. 뭐가 있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이번 화성 20형뿐만 아니라 화성 11형의 이제 화성 11마형이 또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이 무기 체계는 이제 SRB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사거리는 800에서 900km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저고도에서 활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미 연합 자산으로도 탐지가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극초음속 활공체라고 해서 HGV라고 하는데 지금 공개된 화성 11마형이 이러한 극초음속 활공 체계로서 이 철도나 또는 수중에서도 다양한 투발 플랫폼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안보 자산에 있어서도 상당한 위협이 되는 그러한 무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사거리가 800에서 900km면 제주도까지도 투발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국형 대공 방어 체계 KAMD라고 불리죠. 그 허점을 노리게 될 것으로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북한군이요, 이 러시아 전장에 파병을 보낸 이후에 좀 달라진 모습들이 이번 열병식에서 보이던데요. 예, 쿠르스크 현지에 파병된 북한군의 일부 부대가 이번 열병식에 또 대거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길리 슈트라고 불리우는 이제 위장복을 착용을 하고 또 이번 열병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길리 슈트를 착용함으로써 사실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드론에 대한 어떤 생존성을 높였고요. 그리고 열상 감시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은엄폐가 가능하도록 이러한 길리 슈트에 대한 좀 그 수준을 고도화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군의 이러한 작전적 그리고 전술적 차원에서의 수준을 굉장히 높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핵능력이 이렇게 고조되는데 우리 군이 과연 뭐 대적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있는데 이번 열병식에서 보니까 김주애가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뭐 전야자 행사 때도 김주애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어제 또 열병식에서도 결국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이제 김주애가 이제 북한의 이제 2인자로서 확실한 차기 지도자로서의 이미 낙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내외에 이미 확인된 사안이고요. 이번 열병식에서 김주애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결국은 김정은 1인 독재 체제에 대한 확고한 그런 1인 체제의 그런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 혼자만의 어떤 성공적인 치적을 기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기일 상지대 교수였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숨지면서 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강압적인 수사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숨진 공무원 측은 특검을 상대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 측이 특검과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메모 자체가 불법 수사, 강압 수사, 심야 수사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죽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A씨 변호인은 조서 열람을 먼저 신청한 뒤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판단하겠다면서 제3자인 검찰이나 경찰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는 게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A씨가 직접 작성한 거라며 공개한 메모에는 특검 수사관과 팀장의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유족에게 여러 차례 특검 조사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짤막한 글에 다 나와 있어요. 본인의 심경, 얼마나 부담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조서를 아마 조사를 받고 나서가 더 아마 부담이었을 거예요. 김건희 특검팀은 A씨 변호인의 고발 검토 입장에 대해 조사가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힌 어제 입장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는 13일 A씨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야권은 숨진 공무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면서 특검팀에 조사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여권은 정쟁화를 우려한 이후에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다 숨진 일과 관련해 내부 CCTV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진 의원은 강압, 무시, 수모, 멸시 같은 단어가 18차례 나오는데 이런데도 강압이 없었냐며 조사 녹화 파일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죽음을 변명으로 덮을 순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제2, 제3의 희생도 이어질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비판의 화살을 대통령실로 돌렸습니다. 과로로 숨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은 추모하면서 왜 이 사건에 대해선 침묵하냐고 따졌습니다.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권이란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택적 인권인 것 같습니다. 자필 메모에 등장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자신을 억지로 엮으려고 양평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위원장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민주당은 오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송정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송 기자, 이번에 숨진 이 양평군청 공무원은 누굽니까? 네, 이번에 숨진 공무원은 50대 남성으로 현직 양평군 면장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이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특혜 의혹의 배경이 되는 시점인 지난 2016년에 당시 양평군 직가관리팀장으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당시 김건희 여사 모친 가족회사가 양평군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통상 개발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 땅값에서 개발 비용과 기부 체납 등을 뺀 개발이익의 20에서 25% 부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숨진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언제 이뤄진 겁니까? 네, 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요, 지난 2일 한 차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변호인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특검이 공개한 당시 조사 일정에 따르면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오후 11시 10분쯤부터 시작된 조서 열람은 다음 날 새벽 0시 52분쯤 마무리되면서 모든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특검은 추가 조사가 예정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은 뒤에 약 일주일 뒤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땠나요? 네, 경찰은요,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받는다, 이런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자택 화장실 안에서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변호인에 따르면 고인은 조사 이후 불안정한 심리가 계속됐다고 주변에 재차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변호인에게 특검이 하지도 않은 말을 조서에 적었다, 특정 진술을 계속 강요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특검은 회유나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조사는 오후 8시 50분쯤 고인의 동의를 얻어 계속됐고 점심과 저녁 2번의 식사 시간과 휴식도 3번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무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던 상태라서 강압적으로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논리입니다. 조사 종료 시각, CCTV, 또 조사 녹화 파일을 공개하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심정지 2건 터지게 해주세요. 마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길 바라는 듯한 이 문장.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표현인데 더 놀라운 건 이 글이 소방서에서 작성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이런 섬뜩한 글을 쓴 걸까요?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소방 근무복을 입은 직원들 앞에 모니터가 놓여 있습니다. 모니터엔 다음 근무팀에 전달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섬뜩합니다. 출동을 15건 이상 나가게 해달라, 요양원 심정지나 지하철 화장실에서 출산 등 실제 위급 상황을 바라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팀 인수인계라며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은 얼마 안 돼 삭제됐지만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시민들 안전을 지키는 소방서에서 이런 글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섬뜩하네. 소방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실망하지. 나도 몸이 안 좋은 상태니까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논란이 불거지자 소방당국은 해당 글을 올린 직원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진은 인천의 한 소방서에서 구급대원 대체 인력으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것으로 대표팀을 들고 자기 직원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위를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함께 캠핑을 하던 일행 10명이 이 단체로 구토와 복통 증상을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캠핑용 램프 연료가 물인 줄 알고 이 라면을 끓여 먹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어둑한 도로 사이로 구급차 여러 대가 지나가고 잠시 후 구급차들이 빠져나갑니다. 오늘 오전 5시쯤 캠핑객 10명이 복통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파라핀 오일을 생수로 착각하고 라면을 끓이는 데 사용한 겁니다. 파라핀 오일은 캠핑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램프에 불을 붙일 때 쓰는 기름입니다. 라면 끓는 것하고 뭐 술을 원체 많이 마시면서 갑자기 좀 분 같은. 10명 모두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간단한 병원 진료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파라핀 오일과 생수인데요. 페트병에 유통되고 색깔도 투명해서 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동반해 캠핑을 나선 시민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일단 눈에 보이는 데다 놔두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어두운 상황에서 생수로 인지하고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파라핀 오일을 실수로 마셨을 때 억지로 토하지 말고 곧바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파제 구조물인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테트라포드 사이 좁은 공간에서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하나, 둘, 셋. 잘 올라왔어. 이 50대 남성은 밤바다를 보겠다며 방파제에 올라갔다 발을 헛디뎌 테트라포드 사이로 빠졌습니다. 2시간 넘는 수색 끝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테트라포드는 물기와 이끼가 많아 미끄럽다 보니 추락하기 쉽습니다. 테트라포드 내부는 깊어 떨어질 경우 마치 아파트 3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빠져나오는 것도 구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생존을 판가름하는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물이 좀 들어오면 테트라포드 사이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차들 내려갈 때는 길이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창고에서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1시 29분쯤 전북 고창군의 한 주루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복분자주 1000병과 냉장고 등이 모두 탔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땅에 쓰러져 있습니다. 경남 함안군 한 마을에서 30대 여성을 공격한 무게 40kg의 멧돼지입니다.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을 찾은 정기 검침원이 헬멧으로 멧돼지를 가격했고 멧돼지는 그 자리에서 죽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은 머리와 무릎 등을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이 고문을 받고 숨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중국인 용의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국내에서도 이 사건에 연루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많다는 겁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다급히 차량에 올라탑니다. 캄보디아 내 범죄단체에 구금됐다 구출된 한국인입니다. 또 다른 남성 2명도 슬리퍼만 신은 채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모두 많은 급여와 후한 조건 등에 혹해 캄보디아에 왔다 화를 당했습니다. 현지에서 한국인 피해자 구조 활동을 하는 선교사는 이런 사례가 워낙 많다고 말합니다. 매주 구하고 있죠, 매주. 어떨 때는 한 주에 3탕도 뛰고 2건도 뛰고 오늘 새벽에도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저기도 고소받은 요청도 받았고.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리딩방 같은 불법 행위에 강제로 동원됩니다. 거부하면 고문도 서슴지 않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들까지 가세하면서 현지 경찰도 제대로 손을 못 댈 정도입니다. 경찰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이미 그 사람들이 이미 벌써 연락이 다 가 있는 상태고 중국 마피아 갱들이 캄보디아 경찰들하고도 막 총싸움하고 그러거든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당국은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20대 남성도 국내에서 검거됐습니다. 남성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국내 모집책과 총책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굳이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국제무역에서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다음 달 1일 혹은 더 빠른 시일 내에 중국에 추가로 100%의 관세를 덧붙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한때 125%까지 치솟았던 대중국 관세는
양국의 무역 협상을 거치며 현재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다시 130% 수준까지 격상될 수 있고 다음 달 10일까지 유예된 상호 관세 34%까지 추가되면 160%가 넘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달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Have you canceled your meeting with President Xi? And No, I haven't canceled, but I don't know that we're going to have it.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양국이 도박에 가까운 고도로 위험한 무역 협상을 하면서 세계 무역이 다시 혼란에 휩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하룻밤 사이 엔비디아 등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 시가총액은 물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과 달러 환율이 요동쳤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양국의 치밀한 외교적 노력이 위기를 맞이했다면서 잠시 휴전에 들어간 미중 관세 전쟁의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끝없이 이어진 이 행렬 보이십니까? 가자지구 휴전 소식에 피란을 갔던 주민 수십만 명이 고향을 찾아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휴전을 중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인질 석방 시점에 맞춰서 중동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황폐한 해안도로를 따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 1단계가 발효되면서 누세이라트 난민 캠프 등 남쪽으로 피신했던 주민들이 다시 북쪽 가자로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해안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은 가재 도구들로 가득 찼는데 피란민들은 차량 바깥에 대롱대롱 매달려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짐을 끌고 걷는 아이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노인도 보입니다. 하지만 힘든 것보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이 더 큽니다. كل آخر معاناة إلنا هذه بقدرة الله بس إحنا مبسوطين على هذا الله كثي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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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إحنا إنها وقفت هالحرب وخلصت المعاناة تبعتنا بقدرة واحد أحد. 2년 전 가자를 빠져나오려는 피난민들로 아비규환이었던 이집트 국경 라파 검문소. 지금은 연료와 생필품 등을 싣고 가자로 들어가려는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양방향으로 문이 활짝 열립니다. 휴전 체결 이후 약 20만 명의 피난민이 북부 가자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6만 7천 명 이상이 숨졌고 가자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وين اماكن وين الشوارع بصراحه مش لاقي اي لها معالم ولا اي معالم حياه موجوده في غزه كلها تقريبا.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 서명과 인질 석방에 맞춰 모레 중동을 직접 방문합니다. 가자 재건과 통치, 하마스 무장 해제와 같은 핵심 쟁점이 남아있는 가운데 직접 평화 협상을 매듭지어 휴전 성과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일본 하면 왠지 깨끗하고 위생적일 거란 이미지가 있지만 이 영상에 찍힌 실상은 전혀 딴판입니다. 도쿄 거리 한복판에 쥐떼가 창궐하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인들이 쥐에 물리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쿄 신주쿠의 한 거리, 곳곳에 피가 얼룩져 있습니다. 신발을 신은 발에도 피가 흘러내립니다. 두바이에서 온 관광객이 거리를 걷다 쥐에 물린 겁니다. We were just walking back to the hotel. Then I felt a sharp pain on my foot. I looked down, blood everywhere. And yes, it's my blood. 이 관광객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쥐에 물린 곳은 퉁퉁 부었고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Tokyo gangster just runs off like he didn't ruin my day. I can't say Tokyo was clean and never wear open shoes in Japan at night. 이 관광객이 SNS에 공유한 영상에는 널려있는 쓰레기들 사이로 쥐가 돌아다니고 거리 한복판에서 행인이 쥐를 걷어차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신주쿠와 시부야 등 도쿄 도심 상권에서 쥐 출몰 신고와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도 문제지만 지진과 태풍 등 불안정한 기후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진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 쪽으로 많이 태풍이 가다 보면 이 집중호우를 많이 내리죠. 안정적으로 서식할 만한 터를 잃어버리니까 이동을 하는 거죠.
쥐는 전염병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미국의 탄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19명이 실종됐습니다. 폭발이 얼마나 컸던지 당시 발생한 연기가 기상 레이더에 잡힐 정도였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온한 한 마을 아침. 갑자기 폭탄이 떨어진 듯 엄청난 폭발음이 들립니다. 계속 터지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남서쪽으로 97km 떨어진 한 군용 탄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공장에선 미 육군과 해군 등에 공급하는 탄약과 폭발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Well, we thought something hit our truck. Then all of a sudden we seen the big cloud of smoke, and then we realized that there had been an explosion. 공장 주변에 잔불은 조금 남았지만 잔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사라졌습니다. 폭발 원인을 조사하는 데는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전해집니다. So at this time, we have been able to confirm that we do have 19 souls that we're looking for. This is probably one of the most devastating sights, I think. 학생들 사이로 한 여학생이 나와 선생님의 응원 속에 무언가에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더니 일대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학교에서 모형 화산 실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현장에 있던 학생 17명이 폭발물 잔해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학생 한 명은 뇌에 부상을 입어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계집한 채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고 자동차들도 물에 잠겼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와 알리칸테 등 남부 지역에 발생한 폭우로 도로가 완전히 침수된 겁니다. 며칠간 250에서 300mm에 달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며 일부 도시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발렌시아는 지난해 대홍수로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성, 그러니까 당에 대한 충성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성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건지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심사 때 당성 평가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성, 다시 말해 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를 따져보는 겁니다. 어제 열린 1차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사전회의에서 나경원 위원장이 당성 평가 도입을 제안했고 장동혁 대표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재가 구름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천 시스템의 개강을 꼭 만들어 가겠다는. 당원들과 함께 우리 우파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싸우는데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그동안 당을 위해 얼마나 일했는지 가령 당원 모집 규모나 당론과 부합하는 집회의 참석 횟수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 일각에서 거론됩니다. 당 관계자는 당성 평가 방식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당을 위해 일을 안 해왔던 사람은 거르고 진짜 일할 사람을 뽑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준석 대표가 예비 출마자를 대상으로 당원 당규 등을 묻는 평가 시험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싸우지 않는 자 빼찌를 때라고 말하며 단일 대우를 강조한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담긴 방향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차기 서울시장 자리를 둘러싼 신경전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여권 주자들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오 시장이 공을 들인 대관람차 프로젝트, 이 서울링 사업이 김건희 여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선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서울링을 들어가서 봤더니 설계 회사의 히림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을 3번 한 회사거든요. 협공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일찌감치 공식화한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서울을 다시 탈환해서 오세훈 10년간 제자리인 천만도시 서울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링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서울링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 시가 사업 계약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 특혜 의혹을 덧씌우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이 유행하다 보니까 불법 성인 콘텐츠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들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해외 플랫폼은 사각지대 그 자체입니다.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이동을 하는 꼼수 방송이 요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방송, 다소 낯뜨거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 돌연 또 다른 플랫폼으로 시청을 유도합니다. 끄자고 넘어오시던지 하세요. 여성이 말한 주소는 인스타그램. 따라가 보니 더 낯뜨거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개인 방송 플랫폼의 자체 규정이 강화되자 감시가 미치지 않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선정적인 개인 방송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 알려주겠지. 채팅창에 적힌 번호로 휴대전화에 기입해봤습니다. 이게 계좌번호였네. 채팅방 하단엔 이렇게 글자와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예금 주환행을 초성으로 표기해 감시망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성인 방송으로 돈을 버는 것을 자체 금지하고 있지만 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타 측은 전라 노출 방송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다만 사용자가 35억 명에 달하는 플랫폼 특성상 모든 라이브를 감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회로를 찾은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악용하는 거지요. 미성년자 사용자도 많은 인기 플랫폼 인스타에 대한 정교한 감시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SSG가 삼성을 잡고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9회 말 끝내기 홈런이 두 팀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3대2로 SSG에 끌려가는 삼성. 9회 1사 2루 상황에서 해결사는 베테랑 강민호였습니다. 가볍게 휘두른 배트에 타구는 우익수 앞에 툭 떨어지고 그새 2루 주자는 홈에 들어와 동점을 만듭니다. 삼성은 9회 말 투수로 이틀 전 선발로 나왔던 에이스 후라도를 내세우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가을 야구엔 미치는 선수가 나오기 마련. 당겼어요 왼쪽! 넘어갑니다! 경기를 끝내는 한방! SSG 김성욱이 끝내기 홈런을 쏘아올리며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정규 시즌 내내 홈런은 단 2개뿐이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 큰 거 한 방 제대로 터뜨린 겁니다. 제 손으로 끝낼 수 있어서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냥 보이면 치자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SSG가 비의 방망이가 차갑게 식은 삼성을 4대3으로 잡아내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1승 1패가 된 가운데 두 팀은 월요일에 대구로 이동해 플레이오프 진출 승자를 가립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오늘 중부는 흐리고 선선했지만 남부는 화창한 가운데 늦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비의 양은 영동이 최대 40mm로 가장 많은데요. 경북 동해안에 최대 20mm, 그 밖에는 5에서 10mm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며 높게 출발합니다. 서울은 18도로 출발하겠고 20도 안팎을 보이는 지역도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광주 26도, 부산 27도로 이맘때보다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전국에 비가 옵니다. 남부지방은 목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이후 금요일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며 점차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